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 여의도열전 편을 시작합니다. 이틀 후면 2020년 힘이 아주 센 hindu의 해 병자년이 밝습니다. 2019년은 다사다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매우 화가 나고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년에는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원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합의 등으로 세계경제 흐름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란 장담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선거라는 점입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제적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경기의 룰이 바뀐 것입니다. 황교안 제1야당 대표가 죽음을 무릅쓰고 단식 투쟁을 했지만 집권 여당과 그 이중대로 이루어진 이른바 4+1 협의체의 야합에 의해 속절없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 의석 구조를 유지하면서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법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이 되려면 선거구 획정이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연령의 변화부터 짚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만 18세 유권자는 53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학제 개편을 한 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무시됐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확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도 합니다. 전교조의 영향력이 큰 고등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치 편향 교육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인홍고 사태는 전교조의 편향된 사상교육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지난 23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학생 대상 사상 주입 지금 당장 중단하라며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위성정당의 난립이 예상됩니다. 30석은 전국 득표율 3%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득표율에 따라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지역구 의원을 많이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30석 중 한 석도 배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17석 중 다수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몇 개나 될까요?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정당은 1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소속 국회의원 한두 명을 가진 군소정당이 얼마나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대응책으로 소위 비례한국당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란 것입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이와 관련해 비례민주당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이 120석, 한국당이 10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례한국당이 30석을 얻게 돼 총 의석수는 민주당을 웃돈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어서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 하지만 비례의석수 축소, 석패율제 도입 실패 등으로 인해 그들의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난립은 전자개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개표기로 판독할 수 있는 투표용지 길이가 최대 34.9cm로 최대 24개 정당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26일에서 27일까지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 신청 현황을 봐야겠지만 수개표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선거구 획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플러스 대한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에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등을 논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의원 총수가 정해지면 지도별 의원 정수부터 원내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선거법도 도둑질하더니 선거구 획정까지 도둑질하려 한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적 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듭니다. 이 획정위는 정당 추천 등을 받아 9명으로 구성되는데 범여권에 유리한 편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헌재 판례에 따라 확정위가 자체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 5,182만 6,287명을 기준으로 선거구의 상한과 하한 인구를 정하는데 그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의 키는 하한 인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여기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4+1 협의체안은 인구 13만 9천 명인 전북 김제 부안을 하한선 선거구로 잡았습니다. 이 안으로 확정되면 서울 강남은 갑, 을, 병 3개에서 2개로 줄고 경기 안산은 4개에서 3개로 줄고 경기 군포 갑, 을은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
그리고 전남 순천은 각각 2개로 나누어져 의원수가 늘게 됩니다. 이 안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인구 하한선을 김제 부안 선거구의 바로 위인 인구 14만 541명인 동두천 연천으로 정하면 선거구 획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김제 부안 선거구와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의 지역구인 정읍 고창 선거구가 통합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안을 대한신당 대표인 유성엽 의원을 위한 짬짬이라고 비판합니다. 선거구 인원 하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정된 선거구에 대한 구역을 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게리맨더링이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가 고친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상의 괴물인 셀러맨더와 비슷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비판한 데서 유래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선관위가 만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표결에 붙이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과 이중대들이 선거구 획정도 합의를 무시한 채 표결 처리를 할 것인지 연말과 연초 여의도를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김영입니다. 감사합니다.